마이크 하나 둘 셋. 마이크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시다. 네, 가볼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경입니다. 말 더듬네요. 자, 우리 어선 개념 수학원 진행하고 있고 드디어 마의 구간에 왔어. 삼각함수. 근데 그 마의 구간의 삼각함수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아주 정리를 잘 해줬거든.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그냥 각함수야. 각으로 만들어지는 함수야. 삼각비 이런 건 당장은 떠올리지 마. 삼각비는 뒷부분에 사인 정리, 코사인 정리 얘기하면서 삼각형을 분석하는 개념이지 함수를 정의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왜 각함수라고 불렀냐? 라디안 각을 가지고 어떤 실수에 대응되는 관계를 이야기했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좌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좌표를 새롭게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좌표의 새로운 방향의 접근 방식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예를 먼저 들어서 두 가지식으로 가버리면 이런 얘기야. 내가 만약에 여기에 12,5라는 점이 있다. 이렇게. 그냥 예전에는 점이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수학 원의 삼각함수를 봤다면 여기서는 삼각함수가 떠올라야 돼요. 야, 뭔 소리야? 너 연결해 그냥. 딱. 그럼 X축의 양의 방향 기준으로 어쨌든 실수에 대응되는 어떤 라디안 값 하나가 결정되죠. 그게 뭔지를 쓸 수는 없어. 근데 분명히 있어. 맞지?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세 가지가 만들어진다고. 사인 세타라는 함수와 코사인 세타라는 함수와 탄젠트 뿅 색깔 바꿉니다. 왜 바꿀까? 이거 다르다고 그랬죠. 탄젠트 세타라고 쓰겠다.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기억하라고 그랬던 게 코엑스 싸와. 따라해봅시다. 코엑스. 가서 맛있는 거 혼자 먹지 말고 맛있는 거 좀 싸와 그랬죠. 뭐예요? 코사인이 X좌표라고. X좌표. 그러니까 이 녀석의 X좌표야. 근데 이제 어떻게 기억하면 돼? 이렇게 기억했었죠. 이렇게. 너 반지름이라고 표현했지만 원칙적으로 원점으로부터 너까지 거리인 거야. 그러니까 이 가상의 원이 이미 항상 존재하는 거라고. 중심으로부터 너까지의 거리. 여기서 삼각비를 살짝 쓰긴 하죠. 아니면 피타고라 정리를 쓰든지 13분의 X좌표다 이렇게. 맞아. 사인은 Y좌표다. 그러니까 13분의 Y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지만 탄젠트는 따라해 봅시다. 탄젠트는 무조건 기울기야. 탄젠트는 무조건 기울기. 그러니까 12분의 5다. 이렇게 써주라고 얘기를 했죠. 맞아. 그리고 뭐까지 배웠어? 결과적으로 얼싸안고 여기의 각은 모두 양. 사인만 양, 탄젠트만 양, 코사인만 양. 왜? 좌표이기 때문에. 삼각함수는 좌표의 새로운 해석이야. 기억해. 코엑스 싸와 이렇게 기억해. 코사인이 X좌표, 사인은 Y좌표 반지름분해. 오케이? 탄젠트는 기울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단위원을 하나 그려. 이렇게 딱 잡고 단위원을 하나 이렇게 싹 그려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단위원에 아무데나 점을 하나 찍을게. 따라해 볼게요. 동점. 움직이는 점을 얘기를 해. 그럼 원점을 연결해. 그럼 이걸 우리가 동경 이렇게 불렀어요. 동경. 움직이는 선.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너를 재는 걸 기본 약속으로 보자. 라고 해서 너를 세타라고 하면 내가 삼각비로는 표현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냥. 뭐라고 하자고 그랬죠? 너 P라는 점이 있고 너 P라는 점이 X, Y일 적에 이때 코사인은 무슨 좌표? 코사인 세타는 무슨 좌표? X좌표 이렇게. 사인은 그냥 Y좌표. 단위원이니까 좌표 자체가 사인 코사인이라고. 맞아? 그리고 이 녀석의 기울기는 탄젠트다. 이렇게 그냥 기억해달라. 그래서 좌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이렇게. 오케이? 이 정도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함수를 배웠으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을 설명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제 이야기로 할게. 너희들 교재 이제 몇 페이지냐면 지난 시간 내용은 이 정도 복습이고 144페이지입니다. 가볼게요. 삼각함수의 그래프. 특히나 y는 사인. 이렇게 씁시다. x. 자, 이 x는 각의 크기야. 저기서는 세타라고 썼지만 얘는 그냥 x, 각의 크기. 아까 여기서 썼던 xy랑은 그냥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거야. 그냥 x값, y값, 정의역, 치역. 정의역은 라디안값, 치역은 그냥 실수값.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리는 기본 약속만 좀 기억합시다. 그리는 약속.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단위원을 그려. 뭘 그려? 단위원을 그려. 간다. 딴,
딴 잡고 그림을 좀 잘 그려봐, 현경아. 다시 삐뚤빼뚤. 이거 또 지저분해 이거. 또 물이 묻어있네. 잠깐 지우고 말리고. 잘 안 마르네. 아유, 됐어. 다시 갈게요. 요때 전자칠판이 있으면 좀 좋은데 빵 그려주고 말면 되는데. 아무튼지 간에 갈게요. 짠, 짠. 그리고 여기 단위원을 하나 그려. 이렇게 쫙 그려요. 무슨 원? 반지름의 길이가 1. 됐죠? 그런 다음에 그냥 X축의 양의 방향을 이제 시작선으로 해서 시초선으로 이렇게 잡고 이제 각을 재면서 갈 거야. 각을 재면서 갈 거야. 그럼 잘 봐야 돼. 이때 내가 점을 여기를 하나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점을 잡았다. 이 점을 잡으면 무조건 너를 딱 연결해서 생기는 이쪽 각의 크기를 지금 X라고 놓자라는 얘기야. 아까는 세타라고 놨지만 그냥 X라고 놓자고. 그러니까 X좌표, Y좌표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의 크기를 변수로 놨다고. 맞아? 그랬을 때 나는 사인 좌표를 얘기를 할 거야. 다시 사인 X를 얘기를 할 건데 이 X에 대한 사인 값은 그냥 이 점의 무슨 좌표라고? Y 좌표야. 자, 이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봐야 돼. 내가 사인 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거야. 사인 X라는 녀석을 그릴 건데 여기가 X고 여기가 Y면 이게 지금 라디안이라고. 선생님 지금 등밖에 안 보이겠구나. 이게 라디안인 거야. 그럼 X 라디안일 때 너의 함수값을 뚱뚱뚱뚱 찍어서 그릴 거라고. 근데 이제 요 X의 값을 어떻게 여기서 기하적으로 표현할 거냐.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있죠. 호의 길이 가보겠습니다. 무슨 길이? 호의 길이. 잘 봐봐. 얘 반지름 1이야. 이 녀석의 호의 길이는 R 세타 이렇게 됐었잖아요. R 세타. 그게 뭔데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이거 뭐니? 그러면 이 길이가? 너의 각의 크기랑 똑같은 값이야. 진짜 얘는 각의 크기인데 그 X라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표현되는 게 그냥 이 길이라고. 길이 X. 왜? R 세타. 반지름 중심각 곱하면 호의 길이. 맞아? 눈에 보이게 만들어놨어. 그럼 요만큼을 그냥 이렇게 붙여다가 띄어다가 이렇게 띄어서 요 같은 길이만큼 여기다 딱 집어. 이렇게 얘를 여기다 붙이겠다고. 이렇게. 짠. 이 녀석을 끊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이겠다고. 이렇게 붙이겠다고. 이렇게 붙이면 요 자리가 뭐가 돼? X가 되죠. 그렇게 X 값이 나왔을 때 이 녀석에 따라해 볼게요. Y 좌표. 무슨 좌표? Y 좌표가 너의 함수 값을 기하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그래서 중요한 점들만 찍어서 연결해서 그려진 게 이 그래프인 거야. 그럼 중요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만약에 너희들 저 움직이는 점 P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되면 저 중심각은 0이죠. 0. 맞아? 0일 때 이 점의 Y 좌표가 뭐야? 0이죠. 그러니까 얘는 0,0을 지난다고. 이렇게. 언더가 스탠드가 됐어? 응? 여기에 점이 있다고 합시다. P. 그럼 너의 중심각은 직각 2분의 파이야. 뭐라고? 2분의 파이야. 그때 호의 길이 이만큼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여기를 끊어서 내가 2분의 파이일 때 너의 Y좌표를 꿍 찍으라고. 얘 Y좌표가 얼마니? 1을 여기다 꿍 찍으면 이게 그 상황에서의 사인의 값인 거야. 그리고 이제 어디 찍을 거야? 여기 봐. 그럼 이만큼이 호의 길이가 될 거고 너의 중심각은 따라해 봅시다. 반바퀴. 180도를 우리가 보통 파이라고 썼잖아. 라디안 값으로. 파이만큼 돌아왔어. 이게 뭐야? 파이. 한 바퀴 돌면 2파이. 맞아? 파이만큼 돌아왔으면 이 녀석의 호의 길이도 파이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파이만큼을 뚱 찍어. 파이만큼을 뚱 찍어. 파이일 때 너의 여기 봐봐. Y좌표가 뭐니? 좌표가? 그냥 0이야. 0. 0이라고. 0. 여기 0이라고? 그럼 이제 어디 찍을 거야? 2분의 3파이 2파이. 2분의 3파이가 뭐냐? 중심각이 2분의 3파이면 여기죠. 그때 너의 호의 길이가 2분의 3파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어쨌든 여기를 쭉 찍었어. 네가 2분의 3파이야. 그때 너의 따라해 봅시다. Y좌표는 얼마니? 마이너스 1이 꽝 찍힌다고. 마지막. 한 바퀴 삥 돌았어. 그러면 요 한 바퀴 삥 돈 걸 우리가 보통 2파이라고 그러죠. 그럼 너의 둘레의 길이도 2파이잖아. 그냥 반지름 1이니까 2파이. 여기다 딱 찍으면 너의 Y좌표는 0이야.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했더니 다음과 같이 그려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더 그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한 바퀴 돌아왔으니까 원은 계속 도는 거잖아.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삼각함수에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두 가지야. 첫 번째, 주기가 무엇이냐.
두 번째, 대칭성이 무엇이냐. 결국엔 여기서는 이 두 가지를 물어보게 돼 있어. 주기, 상황이 반복되죠. 2파이까지 돌아오면 이 그림이 그대로 또 반복된다고.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 2파이마다 반복된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주기라고 그래. 순환 주기 한 바퀴 들어오는 어떤 최소 단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기를 2파이라고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를 해? 2파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걸 사인으로 써버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사인에 세타에다가 내가 2파이를 돌아와도 얘는 그냥 본전치기라는 얘기야. 제자리로 온다고. 얘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주기는 주기지. 이렇게 봅시다. 따라해 보자. 주기는 주기지. 주기지. 없다고. 이게 바로 주기 공식이에요. 주기 공식은 진짜 죽이는 공식입니다. 없애. 그럼 여기가 4파이든 6파이든 뭐 10파이든 20파이든 그냥 2의 배수꼴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다 주기지. 이게 주기의 특징이라고 봐도 돼. 어쨌든 한 바퀴 돌아오면 반복돼.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기억나야 될 건 사인 함수 가지고 있는 독특함 자체가 주기를 가지고 있는 함수다. 알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얘는 대칭성을 표현할 수 있어. 야, 봐봐. 이 녀석 이렇게 빙글 돌잖아. 원위를 돈다고. 그럼 만약에 내가 라디안 값이 이쪽에 있을 때랑 이쪽에 있을 때랑 y 값이 어때? 똑같죠?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요 2분의 파이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고 지금. 그걸 그렇게 따라와서 그린 거잖아. 무슨 얘기죠? 얘는 선대칭이 있어. 무슨 대칭? 따라해 봅시다. 선대칭. 그래서 얘는 선대칭이 있는데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냐? 자, 봐. 요 선에 대해서 자체 접으면 접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런 선대칭이야. 그러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자리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x는 2분의 2n-1 파이, n은 정수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럼 저쪽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대해서도 대칭인 거예요. 선대칭을 무조건 가지고 있고 이건 언제 쓰이냐면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 등등에서 아주 잘 쓰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 그래요? 밑으로 갑시다. 얘는 무슨 대칭도 가지고 있냐면 점대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대칭? 무슨 대칭? 점대칭이야. 파이 기준으로. 여기 봐봐. 여기 파이 이렇게 뚝 돌아왔더니 파이 기준으로 좌우에 이렇게 또 대칭 형태가 되잖아. 요 위치에서 좌우 대칭이라고. 이건 어쩔 수 없다고. 그려놓고 봐도 되고. 맞아? 그런 상태. 그리고 원점 대칭은 뭐냐면 이 위치에서도 얘들 대칭성을 그대로 만족한다고. 지금 봐봐. 그려놓고 봤더니 얘가 이런 방식의 대칭이에요. 대칭. 잘 봐봐. 너 대칭, 너 대칭, 너 대칭, 너 대칭. 이거 뭐라 그래? 점 대칭. 따라해보자. 빵빵. 알았어. 파이빵, 2파이빵, 3파이빵. 이걸 보통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n파이빵에 대해서 무조건 점대칭이 반복돼. 다시 빵빵, 파이빵, 2파이빵. 이것도 뭐? 대칭. 그래서 이게 일반화된 거야. 근데 지금 이미 내가 빵빵 대칭이라고 얘기했죠. 원, 점, 대칭. 그러니까 얘의 하위 개념으로 얘는 원점 대칭일 수밖에 없다. 얘들아, 원점 대칭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르니? 어? 원점 대칭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불러? 어?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따라해보자. 기함수 라고 부르지만 우리끼리는 홀함수라고 부를게요. 따라해보자. 홀함수. 왜 안 따라해? 따라해봐. 홀함수. 홀함수는 어떤 놈이야? 원점 대칭. 자,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했으면 돼. 내가 어떤 사인 값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x를 넣었어. 자, 기함수는 이게 기를 쓰고 밖으로 튀어나와서 기함수 이렇게 봐도 돼요. 따라해보자. 홀함수는 튕겨요. 밖으로 나간다고. 뭔데 그게? 마이너스 사인 x.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볼까요? 음각공식이라고 불러. 음각 마이너스는 밖으로 들랑달랑 내 맘대로. 오케이? 그리고 얘는 주기공식. 따라해보자. 주기공식. 음각공식을 얘가 주기성과 대칭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 그리고 하나 더. 얘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왜 저 반지름을 벗어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더라. 이렇게 약속하시면 되고요. 코사인도 거의 비슷하게 그려질 거다. 아, 코사인이요? 얘가 칠판을 너무 많이 차지했네. 이쪽으로 가보자. 두 번째 가볼게요. 이쪽을 지우자.
코사인도 유사하게 여기다 그려드릴게. 코사인도. 우리가 칠판이 좁아서 작게 그려야 되겠네. 봐. 두 번째.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역시 요거는 이제 라디안 값이야. 얘는 그 라디안 값에 대해서 얘 뭐야 함수 값을 이렇게 대응시키는 그런 관계를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역시 원을 그릴 건데 좀 시작점이 다르니까 잘 보십시오. 코사인은 어떤 특정 점에 x 좌표죠. 무슨 좌표? 코사인은 x 좌표, 사인은 그냥 y 좌표. 이게 자체로서 그렇죠. 단위원에서. 그러면 봐. 너를 단위원을 그릴 거야. 얘는. 여긴 좀 작게 그려야 되겠다. 단위원을 쫙 그릴 거야.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인데 야 만약에 여기를 시초선으로 잡고 각을 재서 만약에 너를 생각한다면 x좌표니까 그림이 여기 어디 찍힐 거 아니야? 이쪽으로. 아니 여기다 어떻게 위아래를 막 그려야 되잖아. 칠판의 위아래는 그리기가 너무 힘들고 선생님의 높이의 한계 때문에 올라갈 때도 너무 한계가 명확하고 위아래로 표현할 수 없죠. 아니, 무슨 얘기냐면 봐. 내가 점을 딱 찍었어. 그럼 여기가 만약에 x야. 여기 라디안 값이야. 그 점의 x 좌표가 뭐예요? 코사인 x니까 어디다 찍어야 되냐고. 여기 어디 이렇게 찍어야 될 거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언제 그리냐고 밑으로. 그러니까 얘가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시초선은 보통 x축의 양의 방향이지만 이번에 너를 시초선으로 잡고 시작하라고. 너. 여기를 시초선 시작선 여기서부터 재자고. 이해됐니? 그래서 이쪽 좌표를 너를 x 좌표라고 하고 얘를 돌린 거야. 이 녀석을 y 좌표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좌표 그냥. 따라해 봅시다. x 좌표. 그럼 얘를 90도 돌렸죠.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인과 코사인은 시작부터 90도 차이나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공식이 있냐면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이 자체가 코사인 세타가 돼요. 이게 사실은 평행이동 이야기이기도 하고 세타 값이 2분의 파이 차이 나면 그게 코사인이 된다는 얘기야.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 공식이 지금 어색할 테니까 제 기억도 안 나고. 어쨌든 좀 지워 잠깐만. 자, 다시 봐. 시작 위치를 몇 도? 90도 돌려서 보자고. 뭐 어쩌려고. 자, 바이쟁. 여기 보면 내가 어떤 특정 점이 있다. 이렇게. 어떤 점이 있어요? 그 점 기반으로 해서 너를 이렇게 그려서 이쪽 가게 크기를 세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x라고 하자고 이렇게. 맞아? 자, 다시 요것은 그냥 가게 크기 x야. 그 다음에 이 점에 따라해 봅시다. x 좌표. x 좌표를 여기다 이제 찍겠다고. 내가 말하는 이 x와 여기서 x 좌표는 그냥 전혀 다른 얘기야. 알았죠? 얘는 라디안 값. 얘는 그냥 얘 자체의 좌표. x 위치의 좌표인데 내가 x축을 여기다 접었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는 가정하에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봐봐. 따단! 이렇게 그립니다. 야, 뭐 어쩌려고. 야, 봐. 파란색으로 이 호의 길이를 표현할게. 아까처럼 똑같아. 이 호의 길이 자체가 x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야. 반지름이 1이고 가게 크기가 x니까 너는 x, 뭐 호의 길이. 요 길이를 그대로 따. 이렇게 딱 따가지고 여기다 뽕 찍어. 요렇게. 그럼 여기가 x인 거야. 맞아? 라디안 값이 x일 때 너의 x좌표가 이렇게 찍힌 거라고. 그럼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너 찍고 갈 거야. 있지만 여기가 x좌표야. 여기는 0라디안. 뭐라고? 0라디안인데 얘 지금 x좌표가 1이에요. 맞아? 그치?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맞아? 그리고 아까랑 똑같아.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위치에서 네 군데 점을 찍어서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2분의 파이는 어떤 거냐면 얘가 90도 돌아갔다. 2분의 파이 돌아갔다. 그럼 네 길이가 2분의 파이니까 요거 따다가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의 x좌표가 얼마냐고. 0이잖아. 0. 맞아? 그럼 아까처럼 곡선이 되게 이렇게 연결되겠지. 그럼 얘가 반바퀴 돌았어. 이렇게. 그럼 파이만큼 돌았잖아. 어쨌든 이 녀석의 x좌표는 그냥 마이너스 1이에요. 파이만큼 돌았어. 이렇게. 맞아? 얘는 너의 x좌표가 0이라고. 2분의 3만큼 돌았을 때. 2파이 돌아오면 제자리니까 네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더라. 반복된다. 얘도 주기가 따라해 봅시다. 2파이. 그래서 지금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거야? 그려놓고 그냥 이게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얘는 분명히 주기와 대칭성이 문제에서 물어보게 되는 대표 키워드 두 가지예요. 삼각함수에서 뭐 물어봐? 그러면 주기성하고 대칭성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너는 주기가 있어.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한 바퀴 돌면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반복돼. 맞아? 그러니까 코사인도 주기가 얼마라고요? 2
파이예요. 그래서 세타 더하기 만약에 2파이 뭐 x 플러스 2파이 한다. 너를 죽이지. 그래서 얘는 코사인 x 반복되다는 얘기야. 4파이가 됐든 6파이가 됐든 8파이가 됐든 마이너스 2파이가 됐든 죽이라고. 알았어? 그래서 주기가 2파이 한 바퀴 돌아오면 제자리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리고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더 그리지 않은 거고. 아, 그래? 자, 마찬가지로 얘도 점대칭과 선대칭이 있는데 우선 말로 던질게요. 하나하나 쓰지 않고. 점대칭이 있는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7파이. 그래서 얘는 점 대칭성을 어디서 가지고 있냐면 2분의 2n-1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점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얘 선대칭이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얘 그럼 따라해 볼까요? 파이 2파이. 자, 근데 얘는 0파이 뭐야 이거? 0 y축. 자, 간다. 얘의 선대칭은 x는 n파이, n은 무슨 수? 정수. n이 0일 땐 y축. y축 대칭인 녀석을 우리가 보통 우함수 혹은 짝함수라고 부르죠. 맞아? 맞아. 얘는 y축 대칭성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 이런 함수를 우리가 우함수 혹은 짝햄수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짝함수는요. 중간부호가 만약에 마이너스다. 좌우 대칭인 함수는 마이너스 먹어버립니다. 우함수의 특징. 마이너스를 먹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띠용 뽕. y축 대칭. 자, 따라해보자. 원점 대칭. 기함수, 오람수. y축 대칭. 짝함수 또는 우함수. 그 표현. 그러니까 대칭성을 안 물어보고서는 여기 문제 뭐 답을 안 내요. 그렇구나. 그런데 잠깐만. 내가 그림을 저렇게만 그렸지만 실제로 딱 연결해보면 이거 누구 함수랑 똑같아. 이 상황은. 똑같아. 자, 따라해봅시다. 사인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파이만큼 옮기면 겹쳐지죠. 처음에 떡밥을 어떻게 던졌어? 시작하는 위치가 이미 90도가 차이 나게 시작됐어. 그러니까 90도 차이는 사인과 코사인을 뒤바꿔. 그래서 이렇게 써버리면 자, 평행이동이야. 사인이란 함수를 따라해볼게요. x 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했더니 코사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2분의 파이 공식 있죠. 나중에 부호가 좀 헷갈릴 수 있긴 하지만 2분의 파이가 더해지거나 빠지면 사인 코사인은 바뀔 수밖에 없어. 다시 2분의 파이는 사인 코사인은 어쨌든 교환하게 만든다고. 알았지? 이 정도까지 기본 공식 좀 기억합시다. 사인도 얘기했고 코사인도 얘기했는데 누구 남았니 지금? 탄젠트는 언제나 달라. 왜냐면 얘는 어쨌든 맥락상 거의 비슷해요. 좌표 잡고 막 이렇게 찍는 거잖아. 근데 탄젠트 혼자 유난히 튀어. 탄젠트는 기울기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지우고 갑시다. 이거 좀 아깝지만 지울게요. 거의 뭐 작품 수준인데 이거 지웁시다. 가볼게. 지워. 그냥 지워. 지웁시다. 싹 지워요. 어제 선생님 인스타에 DM이 온 거야. 혹시 인스타 하는 친구들 있니? 인스타 하니? 오늘 또 팔로우 한 명 느는 걸로 내가 알고 있을게요. 알았죠? 정현경을 치면 그 남자는 나밖에 안 떠. 그러니까 선생님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지금 2055명이에요. 요 수업 끝나면 2056명 될 걸로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 팔로워가 2000명이 넘는데 좋아요를 그렇게 안 눌러. 이상한 애들이야. 팔로우만 하고. 어쨌든 넘어갈게요. 좋아요도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걸 좀 합시다. 넘어갈게. 선생님 어제 인스타에 어떤 애가 DM을 남겼어. DM.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하죠. DM을 남겼는데 작년에 선생님 강의를 수강했던 친구인데 얘가 가형 100점 맞았어요. 몇 점? 100점 맞고 나에게 감동받아서 DM 한번 수강 후기 한번 날렸더라고. 그리고 어제 드디어 합격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원했던 학교가 정확하게 어디였냐면 건국대학교 수의과 대학을 가고 싶다고. 수의대. 이번에 붙었어요. 수의대는 건대가 제일 높아. 그리고 일반 한의대보다도 높은 과고 의대 밑자락이 좀 걸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가기가. 누가 보내준 거야? 내가 보내준 거야. 그래서 100점 맞았으니까
수학 100점이 아니면 가기가 쉽지 않았지. 근데 그 친구가 거기 DM에 장문에 또 글을 이번에 이제 합격을 또 받다 보니까 내가 먼저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글을 이렇게 올렸더라고. 너무 고맙죠. 그런 소식들은. 너무 고맙고 되게 반갑기도 하고 잊지 않고 얘기해주고 연락해준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큰 힘이었던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선생님의 수업, 그러니까 처음에 왔던 DM은 선생님 수업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자기가 만점인 것 같은 거야. 선생님 수업 너무 좋았고 마지막에 파이널에 몇 개 무슨 뭐 문제를 되게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어쨌든 100점 맞아서 너무 고맙다 이런 DM을 보냈었는데 어제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선생님의 수업의 내용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수업 시간에 얘기해줬던 선생님이 수학 열기라는 걸 가끔 얘기해주죠. 수학 열기. 그죠? 거기서 들었던 몇 개의 이야기들을 그냥 다 기억하고 써놨더라고. 그 중에 로키 발보아라는 게 있습니다. 로키 발보아. 뭐 로키의 발바닥을 봐야 되는 거야? 발보아 이렇게. 뭐 성이고요. 이게 이름. 로키 혹시 아냐? 로키? 로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어벤져스 떠올리는데 아니고 이 로키는 권투 선수 영화예요. 권투 영화야. 그래서 80년대 권투 영화고 음악이 빠바밤 빠바밤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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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가 너무 달라서 80년대거든요. 80년대면 너희들이 세상에 흔적이 없을 때지 않니? 그죠? 80년대. 근데 이게 저예산 영화로 굉장히 적은 금액을 들여서 성공하기 힘든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박을 터뜨려. 이 음악도 음악이고 영화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 실베스타 스텔론을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은 최고의 작품이긴 합니다. 권투 영화예요. 근데 로키 발보아는 뭐냐면 그 로키가 나온 이후에 로키 1편, 2편, 3편, 4편 그리고 한참 지났잖아. 30년이 지난 이후에 2010년 정도에 다시 찍은 영화인데 로키가 이미 나이가 60대가 넘은 상태죠. 늙었잖아. 늙은 로키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어벤져스 아니고 늙은 복싱 선수의 이야기야. 아유 늙은 복싱 선수니까 매력적이지가 않지. 근데 얘가 다시 도전을 시작해. 뭘 시작한다고? 도전. 야, 그 권투 선수가 도전하면 뭐 하겠니? 수영을 할까? 축구를 할까? 뭐 할 것 같아? 다시 복싱을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링에 오르기로 결정을 하는데 30년이 지났잖아? 결혼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겠죠?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겠죠? 20대의 자녀가 있어. 20대의 자녀와 이 늙은 로키 발보아의 대화의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가슴이 찌릿찌릿한 대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도 그 대사 얘기해줬던 게 기억에 남더래. 그래서 그 힘으로 버텼다라는 얘기를 나한테 해줘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후배들에게도 수업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길래 알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다시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늙은 60대의 권투 선수. 복싱을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사람. 링에 오르기로 도전합니다. 결말은 뻔하지 않니? KO 패야. 피투성이가 된 채로 넘어질 거야.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 나는 당신 때문에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다. 이유는 첫 번째, 유명인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는 이야기의 구조예요. 얘는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거야. 너 로키 아들이지? 싸움 잘하겠다. 오, 뭐 이런 식이었던 거야. 그런 식으로 놀림도 많이 받았고, 두 번째, 이제 또 놀림거리가 생긴 거죠. 할아버지 복서 링에 올라가서 피투성이가 될 텐데 그걸 보는 아들이 어떻겠어? 부끄러움도 부끄러움이지만 너무 두려웠겠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나 당신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살 수가 없어. 왜 당신은 링에 다시 올라가려고 합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 제발 그리고 그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로키가 거꾸로 아들에게 해주는 대답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세상이 마치 꽃길인 것처럼 느껴지니? 라고 물어봐. 세상이 꽃길이니? 세상이 꽃밭이야? 아름답고 밝은 것만 있니? 아니라고 얘기해. 세상은 진흙밭이야.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이 난무하고 모든 것이 상처의 투성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 흙밭을 걷는 거야. 고결하게, 행복하게, 즐겁게만은 살 수 없어. 그리고 삶이란 쥐어 터지면서도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게 삶이야. 나는 그걸 보여주려고 링에 올라간단다. 나는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도전을 해야 돼. 아버지는 그게 삶의 목표란다. 그리고 너도 맞는 게 두렵다고 주저앉거나 도망치지 마. 결국 진짜 패배자는 맞고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맞는 게 두려워서 링 자체에 오르지 않는 사람이란다. 아버지는 지던 이기던 올라가서 오늘의 도전을 할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 사실 이게 뭐 나이든 복서 얘기니까 뭐 그렇게 박진감이나 스펙타클 뭐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이 대사 자체가 나한테 너무 기억이 많이 남는 거지. 바로 삶과 도전에 관련된 얘기야. 그러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 생각해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아니지. 그냥 삶 자체가 꽃밭이었냐고. 좋은 기억이 많아, 나쁜 기억이 많아. 사실은 상처받은 기억이 많아. 너희들 지금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더해서 4번 봤죠. 고1, 고2, 둘. 맞아, 아니다. 8번이구나. 야, 곱셈을 못하네. 야, 중간, 기말, 1년에 4번. 그리고 8번 봤단 말이야. 그리고 또다시 중간, 기말 이렇게 볼 거예요. 10번의 시험을 볼 거야. 자, 8번까지 갑시다. 만족스럽니, 8번 다? 시험 보고 나면 기분 어땠니? 기분 좋아? 시험이 끝난 걸로 기분 좋지만 성적표 받았을 때 기분 좋았니? 기분 더럽죠. 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 빌어먹을 세상은 나의 노력을 모른다고. 짜증나! 하고 싶지가 않아. 도망가고 싶어. 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의 노력을 박수 쳐주면서 기다려주지는 않는단다. 세상은 되게 잔인해. 공평하지도 않아 보여. 그거야 라고 얘기를 해.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세상은 절대 너희들의 노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예요. 가끔은 노력이 배신한다는 느낌, 그리고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시험이 기다려주는 사람이 몇 명이겠니? 근데 얘가 하는 얘기는 그거야. 그래도 숨지 말아라. 그죠? 그래도 도망가지 마.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야. 도전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어. 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걸 뭐라고 불러요? 도전, 그리고 용기라고 불러. 우린 보통 용기 그러면 무슨 뭐 진짜 토르 로키 막 이런 애들처럼 막 뭐 힘을 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이런 걸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내가 받아들이기엔 용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까요? 겁나고 두렵고 손발이 바달바달 떨리는데도 앞으로 전진하는 걸 용기라고 불러. 그게 진짜 용기야. 두려움이 없는 자체는 정신병이죠. 두려움 없는 건 정신병이야. 미친 거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그때 용기라는 단어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뭘까?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야. 선생님도 나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 1등 강사는 아니지. 선생님이 완벽하게 성공한 강사는 아니지만 용기를 가지는, 도전하는 강사라는 건 나는 확실해. 나 그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그걸 보여주고 싶어. 선생님이 1등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는 사실은 나도 두려워요. 그거 되게 겁나. 이 경쟁은요,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무서워. 이 사람들의 평가 정말 무서워. 오늘 오면서도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누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들었거든. 기분 진짜 안 좋아. 너무 기분 더러웠어 오늘. 걔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애야. 뭐 이런 거를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누구나 나를 평가하고 있고 그 평가는 꽃밭이 아닙니다. 근데 나는 노력하지 않은 사람일까? 아니야. 짜증 확 나죠. 나 때려치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의 평가가 나에게 의미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를 막아서는 안 되지. 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대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하고 나의 능력을 보여줘야지. 그 평가를 바꾸려고 해줘.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안 바뀌고 끝까지 비난받을 수도 있어. 도망가야 될까? 내가 물어볼게.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 나쁘면 드는 생각, 그만하고 싶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맞아. 들 때가 많지. 근데 내가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한 걸음씩 가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주 좋은 성과는 아니었지만 작년에 우리 둘이 되게 기분 좋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었어. 선생님하고 한 몇 달? 한 2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 하고 성적이 목표했던 것만큼 정도는 내가 생각하기엔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목표한 것 정도는 나는 나왔다라고 좀 생각해. 근데 사실은 목표는 좀 더 높았지만
조금 성취가 더디긴 했어.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덜 나오긴 했거든. 하지만 우리는 기분 좋게 하이파이브를 날릴 수 있었지. 다음을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저기 앉아 있는 거야. 제가 지금 1등급이라서 저기 있는 게 아니거든. 몇 등급인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성적이 많이 올랐어. 그때부터 태도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 하면 좀 바뀌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나와 버텼던 것에. 그거예요. 우리는 어제랑 다르면 돼. 단지 성취를 못했다고 해서 우리 둘이 이 교실에서 실패한 게 아니거든. 우리는 성공한 거야. 그리고 성공은 과정이라고 생각해.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용기를 가져. 그냥 용기를 가지면 돼. 두렵지만, 그리고 하고 싶지 않지만, 피하고 싶지만 맛 대응하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거.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셨지? 우리 수의대에 붙었다는 이 친구 제일 처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언제 내가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친구는 기억하고 그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영화를 봤는데 참 영화는 재미없더군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준 거죠. 아무튼 제간에 이 이야기입니다. 삶과 도전과 용기에 관련된 이야기. 선생님도 좀 용기 있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탄젠트 얘기 갑시다. 탄젠트 지워. 용기 있게 또 탄젠트. 그립니다. 짠, 짠. 역시 단위원이야. 아이씨, 감자 그려졌네. 다시요. 단위원.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에요. 탄젠트는 기울기야. 뭐라고? 그럼 기울기를 기하적으로 또는 길이, 다시 할게. 기울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냥 이거로만 생각했잖아. 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요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동점 P를 하나 잡았다. 그럼 무조건 사이각을 잴 수 있다. 역시 X축의 양해방으로 정상적으로 잽시다. 이번엔 너의 각의 크기를 내가 X라고 할게. 그럼 그 X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은 이미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시각적으로 탄젠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탄젠트는 접선의 기하적 표현이 가능해. 뭔 소리야? 원에서 접선을 하나 그려. 얘가 무슨 직이야 그러면? 무조건 수직이죠. 연장선을 딱 그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삼각비 정도를 생각해도 돼요. 뭔 소리죠? 얘의 길이는 1이야. 그러면 이게 탄젠트 x를 길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울기의 시각적 표현이야. 이만큼의 값이 너의 기울기의 표현이고 어쨌든 네가 탄젠트 x라는 값인 거야. 이걸 옆에다 찍겠다고. 아까처럼 이걸 옆에다가 찍겠다고. 이렇게 튀욱 튀욱 잡고 잠깐 봐요. 요만큼이 또 x예요. 요거 띄어다가 여기다 붙여. 그때 너는 탄젠트 x가 이렇게 잡힌다고. 그럼 또 의미 있는 점 여기 갖도록 합시다. 여기 점이 여기 있다. 그럼 라디안 값은 0이야. 근데 얘는 기울기도 0이죠.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내가 점을 여기다 놨어. 그럼 이렇게 생긴 놈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근데 이거 혹시 이거 기울기 얼마 이렇게 돼버리면? 없어요. 정확한 답이죠. 없어요.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라디안 값이 커질 때 이 길이가 점점 하늘로 쏟겠지. 하지만 빨딱 섰을 때는 기울기가 없다고. 그래서 점근선이 그려지는 위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야 내가 2분의 파이에서는 라디안 값이 2분의 파이일 때는 내가 기울기를 정의할 수가 없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해보자. 점, 근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맞아? 그런데 하나 더, 뭘 또 하나 더 휙 그렸어. 야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봐. 여기가 x야. 그럼 여기 파이잖아. x축의 양의 방향에서 쫙 너를 더한 건 따라해봅시다. 파이 플러스 x야. 자, 원래 요만큼의 기울기가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 기울기가 파이만큼 돌아와도 기울기는 동일한 거 아니니? 얘는 주기가 달라요. 사인과 코사인은 항상 짝으로 움직이지만 탄젠트는 언제나 끊어서 봐야 돼. 왜? 성질이 좀 다르다 이거죠. 얘는 반바퀴가 돌아와도 제자리야. 얘는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파이로 보는 게 타당하다. 맞아? 야 그래? 아 그러니? 알았어. 그래서 얘는 결국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 파이 이렇게 정근하면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너만 주기가 파이야. 자 다시 원점 2분의 파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파이만큼 갇혀있다고 이렇게 갇혀있어. 그래서 얘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우선 사인 다시 탄젠트라는 저함수 있죠.
y는 탄젠트 x는 여기서부터 좀 시작해줘야 될 게 사인과 코사인은 정의역이 그냥 모든 실수 라디안 값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얘는 탄젠트,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위치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어디서 정의가 되지 않냐면 이거예요. x는 2분의 2n-1 파이에서 얘는 너의 함수값을 정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의역에서 얘들은 제외돼. 그리고 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놈이 바로 뭐냐면 점근선입니다. 자, 따라해보자. 점근선. 자, 내가 출제자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내가 탄젠트에서 뭔가 출제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렇다면 나는 이 점근의 과정을 무조건 물어볼 거예요. 점근선은 또 다른 이름이 극한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실제 출제 문제에서 수열의 극한 문제 이미 출제된 적이 있고요. 두 번째, 점 잡아서 점점 이쪽이 붙잖아. 기울기의 변화 상태를 물어봤던 거의 킬러에 가까운 문제가 최근 2년 동안 기니디 문제 디귿에 빵빵 박혀 있었어. 탄젠트의 성질을 활용한. 근데 걔들은 사실상 이 점근의 성질을 압축해서 물어봤다고 보면 돼. 무슨 소린데? 라디안 값이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질수록 네가 어떻게 된다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수열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점점 가까워지는 극한의 이미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선생님 기울기를 물어봤다고 그랬는데 요거 필기에 어썸하게 하나 들어갑시다. 어떤 거냐면 결국엔 심도 있는 내용도 사실은 기본 개념에서 시작되는 게 맞거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왜 이 문제를 못 풀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던 문제인데, 야, 잘 봐봐. 무조건 삼각함수는 주기성과 대칭성을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얘는 주기가 파이고 얘의 대칭성은 따라해 봅시다. 원점 대칭, 파이빵 대칭, 점 대칭 하나 있네. 빵빵, 파이빵, 2파이빵, m파이 콤마 0에 대해서 점대칭, 선대칭은 말하기 힘들죠. 맞아? 점대칭과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대칭성과 주기성과 하나 더 점근선이 하나가 더해져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분의 파이고 2분의 3파이가 있고, 그럼 그래프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그래서 얘들이 뭘 물어봤냐면 이런 걸 물어봤어. 이렇게 차례대로 보자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너까지 물어본 기울기와 여기서부터 너까지 물어본 기울기가 누가 더 기울기가 크니? 그냥 지금 보기엔 쉽죠. 이거를 수식으로 숨겨놓은 거야. 다시 얘의 기울기랑 너의 기울기랑 누가 더 크니? 자, 평행이동합니다. 왜 그러냐면 따라해볼게요. 주기 반복되잖아. 굳이 얘를 여기서 볼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동해. 파이만큼 쫙 이동해. 그럼 네 기울기는 누구요? 너 말이야. 너의 기울기는 얘랑 같아. 누가 더 기울기가 커? 빨간 놈이 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이게 20번, 21번 중킬러 기억니은 디귿 합답형의 일부분이야. 과연 깊이 있게 물어봤냐? 아니, 깊이 있게 숨겨놓죠. 이런 거 숨겨놓고 너희들은 얘를 끄집어내면 돼. 결국엔 교과 개념을 물어보는 게 평가원의 특징이거든. 알았어? 요 정도까지. 지금 들으면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를 보면 어려워 보여. 어쨌든 요 정도까지. 됐어. 점근선의 성질, 주기성, 그 다음에 점대칭은 말로 갔으니까 쓰지 않을게요. 빵빵, 얘 원점 대칭 이미 기함수. 다시 할게. 파이빵, 2파이빵. 그래서 점대칭도 파이만큼 반복될 수밖에 없다를 내가 한 페이지에 다 써놨네. 144페이지. 그지요? 됐죠?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예,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성질 끝. 그러면 지금 뒷부분은 계속 그런 얘기야. 뒷부분은 계속 그런 얘기라고. 야,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지우가 어디로 갈 거냐면 얘네 교재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151페이지 한번 가볼래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의 각과 삼각함수 이게 있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할게. 여러 가지의 각과 삼각함수. 결국엔 그 공식은 무조건 암기 시키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알려드릴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뒷부분에 가면 157페이지 보이나요? 157페이지에 삼각함수의 주기와 최대초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의 변형. 이제 두 개 남은 거예요. 여러 가지 공식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변했을 때 삼각함수의 특징에 관련된 이야기를 연결해서 할 거야.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좀 끊어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프 그리는 거 오늘 그냥 한 시간으로 딱 끝내고 저 그래프의 특징을 판단하는 것으로 끝내고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공식 확인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통해서 사인, 코사인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는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건데 당부 좀 드릴게요. 여기는 암기 단원이에요. 무슨 단원? 내가 외우는 법을 분명히 알려주겠지만 너희들이 부지런히 암기하지 않으면 또 말짱은 도루묵이다. 아셨지? 여기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가고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갑시다. 알겠지? 이상 정현 경이었습니다. 됐고 5분 쉬었다가 이거 칠판 지우고 바로 갑시다. 10시까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 어렵지 않죠. 그냥 그래프밖에 안 그렸어 나 지금. 그치? 지우시고 너희들이 어려워할 만 아마 지난주 과제 이게 막 섞여 들어가지고 막 기억도 안 나고 막 그랬을 수 있거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음 시간에 숙제할 때는 크게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